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7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비상식이 상식의 자리를 빼앗은 지 오래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나무라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매체들을 하루아침에 유사보도기관으로 낙인 찍은 방통위가 그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여론을 왜곡시키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 언론을 지정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광주 항쟁을 간첩이 개입한 폭동으로 또 민주화 인사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종편은 애써 감싸더니 저희 같은 매체를 향해 되레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네요. 아무리 탄압해도 지구는 돕니다. 옳은 것은 옳을 뿐입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도 상식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만 믿고 씩씩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한 분도 늘지 않았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두 5,764분의 고발 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 뉴스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 고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안에 조성된 한열 동산이 훼손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연세대가 학교 진입로인 백양로 밑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를 벌이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심은 추모나무와 고 노수석 씨의 추모비까지 사전 통보 없이 없앤 것으로 고발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공간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추모의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사를 한다고 해도 사전에 당연히 연락을 하셔야 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 얘기도 없이 백양로 공사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상복구할 건데 무슨 문제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연세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라는 것을 우리 동문 중에서 가장 정말 몸바쳐 실현한 사람이 이한열 열사인데,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정말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이 파헤쳤을까 싶지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공개한 내부 문서는 적자 노선과 광역철도 신규 노선 등은 공기업이나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을 데리고 찍은 회견 형식의 답변쇼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재차 규정했었는데요. 부끄러운 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증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국정원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정치권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자의 처벌을, 분명히 밝혀야 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을 이기려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15년간 곁에서 수발한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는데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지난해 서초구청 간부를 통해 채모군의 정보를 불법 유출시킨 청와대 조호영 행정관의 직속 상관인데요. 검찰이 과연 박근혜 비선 라인의 개입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일선 학교 채택률이 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던 전주 상산고마저 검토가 부족했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친일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죠.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한민고마저 교과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채택률 0%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엉터리 교과서를 검정해준 교육부. 100번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한술 더 떠 채택을 철회한 학교들이 외부 압박을 받았는지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나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부가 직접 나서 교학사 책을 선택하라고 압력을 넣은 증거 아니냐는 게 역사정의 실천연대 측의 설명입니다. 교학부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각종 압력을 넣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감독하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선택한 취소한 데 대해서 그런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교학사를 의도적으로 비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을 교학사 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계속 채택하도록 했는데 워낙 지금 참패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연말마다 지상파 3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시상식. 올해도 연예인 종무식 수상 남발이라는 따가운 꼬리표를 떼지 못했는데요. 이쯤이면 전파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파 시상식의 문제점, 문화평론가죠. 국민리포터 하재근 씨의 분석입니다. 방송사에서 연말에 하는 시상식은 한국 대중문화계를 결산하는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방송사 연말 시상식을 TV 중계로 시청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방송사의 시상식은 우리 대중문화계 결산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해마다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도 역시 방송사 시상식은 시청자의 뜨거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MBC 연기대상은 지금 한창 방영 중인 기왕호의 하지원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1년 내내 방영됐던 작품들을 다 뒤로하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작품에 대상을 안긴 것입니다. 이것은 방영 중인 작품의 홍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러니 대중문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방송사 홍보 이벤트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KBS 연기대상에선 왕관의 식구들의 문영남 작가가 작가상을 받고 MBC에선 100년의 유산이 올해의 드라마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작품들이 모두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을 받았었다는 점입니다. 막장이건 아니건 시청률만 좋으면, 즉 방송사의 이익만 올려주면 상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은 그래서 나옵니다. 방송사의 이익에 휘둘리는 시상식이라면 한국 대중문화계 결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동원해 국민이 시청하도록 방영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상이 남발되어 시상식이 참석상 정도로 희화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1일, 미니, 중편, 장편, 특별기획 등으로 부문을 잘게 나눈 다음 특별연기상, 황금연기상, 베스트 커플상 등 기상천외한 명목으로 상을 뿌리는데 여기에 공동수상까지 가세해 상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특히 SBS 연기대상에선 10대 스타상과 뉴스타상 두 부문에서 무려 20명의 공동수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예대상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스트 팀워크상, 실험정신상, 베스트 챌린지, 베스트 패밀리 등 온갖 우스꽝스러운 명목으로 상을 뿌리다시피 했습니다.
MBC 연예대상에서 MC 인기상을 받은 서경석 씨는 자신이 올해 MBC에서 MC를 본 게 없다며 어리둥절해할 정도로 무언측한 시상이었습니다. 심지어 SBS 연예대상에선 인기상 조작 논란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상을 남발하기 때문에 한국 대중문화계를 결산하는 시상식이 아닌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연말 상 나눔 파티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게는 방송사의 망신이면서 더 크게는 나라 망신, 한국 대중문화계의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진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송사의 자의적 행사를 국민에게 방영하는 것은 전파 낭비의 다름 아닙니다. 방송사는 언론사로서 사회의 부조리나 후진적 행태를 지적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치르는 행사의 후진성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발리포트 하재근이었습니다. 하재근 씨의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뉴스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데일리 고발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선대인 소장의 엄마 경제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연일 화제인데요. 오늘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박 정권의 경제인식과 정책 방향을 짚어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미리 정리해드리자면 현실과 엇박자인 미사 여구의 잔치였다라는 게 선대인 소장의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업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죠.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또 창조경제 지속하겠다, 여러 가지 수출과 내수의 병행, 이런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 여구들이 현실과 부합하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현실과 엇박자나는 그런 신년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공기업 개혁 이야기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문제였다, 노동자들의 과도한 복리 후생이 더 큰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또 건설 경기 살린다고 떠받친다고 LH공사 부채가 지난 6년 동안 한 70조 원 정도 늘었고요. 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에 동원되느라고 부채만 8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문제가 된 코레일 경우에도 그 정부의 주무급의식 통행령 예측에 따라서 지어졌던 인천공항 철도, 거기에서 1조 2천억 부채가 생겼고요. 장밋빛 한상 아래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서만 8조 원 정도의 부채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거듭된 정부 정책 실패, 또 가시적인 그 정권의 사업 추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하겠다느니, 또 정부 차원의 반성을 하겠다느니 이런 언급은 없이 계속 노동자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 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이라는 걸 꾸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오늘 기자회견하는 방식부터가 굉장히 비창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득권 언론들 일색으로 기자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흔히 말하는 좀 진보 언론들 또는 제대로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기자분들한테는 기자회견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민간 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이라는 것 자체를 꾸리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관료적인 발상입니까? 창조경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도 굉장히 비창조경제스럽게 이렇게 창조경제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건설해서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전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임기 내에 원전을 6기회 정도 더 지어서
훨씬 더 원전 의존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친환경 에너지 타운 건설이라는 것과 아이가 맞겠습니까? 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정상적으로 집값 내려가고 있는 것을 정부가 억지로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것은 결국 일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상화일 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조치입니다. 또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내수 활성화. 근데 내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벌 독식 구조, 또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이런 현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서 생산 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은행에 이자를 내느라고 지금 가계 지출들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집값 거품을 빼고 부동산 거품에 묶여 있는 돈들이 생산 경제 영역으로 흘러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집값은 떠받치면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전혀 현실의 이치에 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들이 영리법인을 자회사 형태로 이렇게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대형 마트들이 골목 상권을 붕괴시켰듯이 지금 동네 의원들, 동네 약국들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산업이 육성이 될까요? 결국 대기업들 먹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대다수 튼튼한 그 서민 가게들이 또는 중산층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가 된다는 방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이 겉으로 내세우는 그 목표에 늘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인즉슨 정부가 겉으로는 이런저런 좋은 목표들을 내세우지만 실제 정책 내용들은 그것들을 실현하지 못하고 어떤 이익들을 대변하는, 특정 이익들을 대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레일만 하더라도 경쟁과 효율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알짜배기 노선, 수습할 KTX 노선을 별도의 회사로 넘겨서 결국은 대기업들한테 특혜 사업을 언젠가는 주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그것이 미사역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결국 일반 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신년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년사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주택 서민들, 또 대다수의 서민 가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행복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짚어드립니다. 이상으로 선대인의 엄마경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발 뉴스, 언론이 침묵하는 시대 소통을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올 한 해 소통을 위한 장을 열자는 조금 거창한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지금 저희 고발뉴스닷컴에 가시면요, 좌측 상단에 고발 리포터를 뽑는 배너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블로그나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송 뉴스로 만들어드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1월 7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우리가
수사를 받게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